예전에 간 이식을 해줬다가 하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학채널 임사락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둘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화가 전공의와 인턴에 대한 화예요. 그래서 수현쌤이 공부하는 중에 잠깐 짬을 내서 무조건 와야지. 억울한 게 있으면 와야지.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5화인데 4화 때 익순이가 카사이 수술 받은 거를 몰랐어요, 사실. 맞아요.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얘기해보니까 수현쌤은 기억을 하더라고. 익순이가 간 수치 오르고 귀국을 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워낙 또 익준 교수님도 있고 하니까 잘 낫겠죠? 아니면은 익준 교수님의 건강한 간을 이렇게 줄 수 아, 익준 교수님. 지금 수술하는 게 아니고 간을 떼줘야 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맹장 수술을 죄송해요. 간이식을 말이 되는 소리 하셔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화 때 굉장히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드백이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보다 껐대. 저는 말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원래. 저도 말이 많은 편이고 사실 수현쌤도 말이 많은 편이에요. 엄청 많아요, 진짜. 20분짜리를 찍는데 한 1시간 이상 찍어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화는 획기적으로 말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짜리 영상 다 보겠다는 분들 있어요. 지금 또 말이 길었어요? 또 말이 길었어요. 결혼 전에 혼수로 꼴랑 2캐럿짜리 다야 해왔다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그 반지 없어지니까 며느리 보고 네가 가져갔냐고. 난 아직도 걔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진짜 가져가긴 하고. 화장대에서 반지 가져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양석형 교수님이 윤신혜 씨랑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뭐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부부 근데,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부부 갈등. 지금 보면은 석형 교수님의 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사실 그런 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분들 가끔 있긴 해요. 내 아들을 뭘로 만들었는데 까다로우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상 심리 같은 그런 거. 맞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숨 막히는 뭐 상견례 자리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로사 배우님이랑 또 다른 배우님이랑 해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못지않게 지금 여기 양석형 교수님 그러니까. 어머니도 엄청 빡세져요. 이게 다이아가 지금 결국에는 훔쳐간 게 맞는데 이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네가 잘 보여줘야 내가 똑바로 볼 거 아니야 임마. 어제 당직에다가 새벽 연극수술까지 있어서 잠을 못 자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실드를 쳐.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180시간 일하고도 잘만 했어. 멘털 정신력이야 정신력. 일주일은 168시간. 이런 사람이 이게 멘탈 아닌가? 진짜 멘탈 세다. 한 대 때려도 무죄일 것 같아. 진짜 천명태 교수님 시절에는 108시간까지는 진지 빨고 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게 분명히 일을 하셨겠죠. 그죠. 옛날에 이제 수련 받으신 교수님들이나 오래 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마친 선생님들께서는 건강 수련이다 지금 나 때랑 비교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빡셌으니까 분기도 좀 셌고 저희가 병원에서 보는 이 몇 년의 시간 안에도 되게 많은 게 맞아.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편해지긴 했어요. 차후가 개선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거는 이제 2018년도에 전공의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근무 시간이 88시간 한도가 있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주당. 환자분들 보는 시간만 해서 88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행정적인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런 시간은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88시간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어디예요. 정말 많이 처우가 개선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수술실이라는 데가 저렇게까지 막 풀어진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말도 안 되는 저런 변명을 한다거나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하면은 진짜 수술 도구로 한테 그리고 천명태 교수님의 위신이 너무 이제 드라마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진짜 치프 선생님이 좀 어시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설명태 교수님 이제는 불쌍할 지경인데 실제로는 저런 일은 그죠. 없죠. 최현숙 환자 남편분이 진단서 요청하셨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거라고. 정확한 의사 판단이 힘들다는 얘기를 꼭 넣어달라시네요.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뭐를 꼭 넣어주세요. 어떻게 다쳤는지 그거를 이제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상해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피해자 입장이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면허 취소 정지인가요? 어쨌든 둘 중 하나에 그죠. 해당하는 처벌을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특히 사망 진단서 같은 거를 유족분들이 어떻게 사인을 써달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사망자분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기타 및 불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거는 무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병사로 사망하신 건데 그걸 부검까지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병사로 사망 원인을 적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아버지가 본인
본인의 집에서 누워서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분을 검시하러 가신 의사 선생님이 워낙에 할아버지가 본인 댁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병사 당연히. 이런 걸로 당연히 쓰신 그렇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 맞아요. 초보. 네, 그런데 이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분들이 보니까 타박상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에 졸린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보였겠죠. 그게 아니고 몸통에. 근데 이렇게까지 다 까보진 않은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골 마을은 특성상 서로 어디 살고 누구랑 살고 이런 걸 다 아니까 그 할아버지가 밤에 차에 치여서 사실 돌아가신 건데 가해자분도 어디 마을 사는지 아니까. 분이니까 네, 그거를 시신을 들고 이렇게 집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사망 진단서를 어떻게 잘못 쓴 거죠. 그래서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처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초보들은 조심해라. 그리고 유족분들의 어떤 요구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KTX는 못할 것 같은데. 너가 옆에서 기사님 안 졸리게 계속 껴면서 KTX는 기사님 껌 드실래요? 오징어 드세요. 3시간이면 가잖아. 저 기사님 휴게소 잠깐만 드릴게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옆에서 지금 거의 자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도 되게 피곤하시겠지만 장교로 선생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낮에 운전을 한다. 그럼 졸리잖아요. 낮에 충분히 잤다고 해도. 졸음 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절대 1년차 차는 안 타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라 그래도 불안한 게 저도 1년차 때 너무 졸릴 일이 많은 거예요. 머리 자르러 한번 미용실에 가는데도 너무 졸려가지고 진짜 덤프트럭이랑 박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이거 어머니가 보시면 찾기 뺐네요. 이제는 괜찮기 때문에. 저도 한번 부산까지는 아닌데 대전까지 구급차를 타고? 네. 환자분이 중환자실 케어를 받아야 될 분이었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연고지가 대전이었던 거예요. 무조건 거기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턴 그때 오프 때였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 6시에 제가 퇴근인데 6시 반에 이제 당직하고 가가지고 진짜 피곤했는데 다행히 오는 길에는 뒤에 누워서 자리가 있으니까. 잘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는 길에는 안 잤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진짜 위험했어요. 그러실 것 진짜. 같아요. 때리는 것 같아. 술 마시고 경동 출입해줍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하는 짓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년이 있다. 와. 그 짧은 새 잠깐을 못 참고 어떻게 바로 달려들길. 저번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맞아요. 불의, 폭력 이런 거를 되게 못 참죠. 더 나아가면은 어머니한테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보니까 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속단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잘못하면 탈룰라나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엉동에서 저렇게 진짜 퍽퍽 소리 막 나가지고 옆에 사람이 신고할 정도로 이게 가능한가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심해. 생각나는 분들이 몇 명 있긴 한데 폴대 같은 걸 막 휘두른다든지 그래서 쉴 때 막 다치신 간호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보통은 경찰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이 커지고 막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가정폭력도 의심만 돼도 신고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사실 그 의심되는 경우를 다 신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하다. 이런 경우는 신고한 경우도 있고 막 경찰 와서 보호자분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경우 그거 가지고 이제 신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뉴스로도 그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뭐 신고를 했더니 병원에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가정폭력 상황을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또 예를 들어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 협진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이런 게 진단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전에 젊은 여성 두 분이 응급실로 왔는데 제가 응급실 인턴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여기에 이렇게 진짜 진이 끼어져가지고 소독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왜 다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필리핀에서 넘어져가지고 돌바닥에 여기를 찧어가지고 이거를 치료받으려고 지금 귀국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제가 인턴 차팅을 이렇게 쓰고 드레싱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쓴 차팅을 보고 응급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이렇게 딱 환자분한테 오시더니 자살 시도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막 이렇게 동공지진 이렇게 하다가 네 막 이런 거요. 그래서 옆에 드레싱 하는데 완전 진짜 쪽팔렸겠어요. 네, 기록 그죠. 지웠나요? 수정을 한 거죠. 아 수정을. 제가 앞으로 고백을 5번만 해도 될까요? 근데 나 거절할 거야. 아직 고백도 안 했는데 거절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교수님 제가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 웃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절. 추민호 선생님을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귀엽잖아요. 계속 꺾이는데도 당돌하고 아직 4번이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좀 가끔 밀어내야 밀어내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담관염이 더 심해졌어. 앞으로 1년은 아, 건강을 근데 이 모든 게 복선 같아. 아무래도 후반부 되니까 하도 저는 그런 이제 게 있을 때 오늘 많아요. 잘라. 왜 이렇게 맛있냐? 몇 마리 더 시킬까? 저는 여름이 가을 내려왔어. 지났고, 내가 못 살아 진짜. 겨울 너 지났고 간수치 올랐더라. 교수님이 매일매일 오빠한테 보고해? 아니 내가 매일매일 물어봐. 불길한 음악은 뭐야? 음악이 너무 불길한데. 아 이게 마지막에 물 쏟는 게 그리고 간 수치가 올랐다고 하면서 익순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갈수록 상태가 호전되기보다는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결국은 간 이식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플로우로 가고 있네요. 간 공여자가 누굴 것이냐? 준하은 교수님이 주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거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걱정되는 게 예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예비 신랑이 예비 장인어른한테 간 이식을 해줬다가 하혼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이미 이식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소송을 했나 그럴 건데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준한 교수님이 익순이한테 간 이식을 해줄 거면은 혼인 신고까지 다 마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네. 간 이식까지 해줬는데 결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니까. 그렇게 결혼이라는 게 진짜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간 이식까지는 안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결국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급성 악화가 돼가지고 바로 간 이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 계절의 흐름이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어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5화 리뷰를 해봤는데 초반에 얘기했던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참았잖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플랫폼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스트리밍으로 계속 수다를 떨면서 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스트리밍이 좋아요. 사실 옛날에 스트리밍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 채널을 파야 되나?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6화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인턴이랑 전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 채널의 방향성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산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